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4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7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6월 3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경월, 계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개수라고 하는 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일간과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맨 먼저 개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죠. 음수. 음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로 보게 되면 수, 즉 물의 기운이다 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나는 아기는 개수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갖고 태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도 사주를 봐야 되는 이유, 어떤 분들은 뭐 아이들은 사주를 보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뭐 좀 장성해서 좀 커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 때도 아이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이런 아이들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런 아이들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의 습관을 잘못 들여준다거나 아니면 도와줘야 되거나 아니면 아이의 마음을 좀 더 어루만져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그냥 모르고 간과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 좀 아이들이 좀 배려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때 많이 외롭고 힘들게 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는 것이 많이 이후에도 그런 것이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사주를 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간 개수라고 하는 일간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일간은 어떻게 돼요? 음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수라고 하는 개수는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비우자에다가 이슬 노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물에 해당이 되죠. 어저께 배웠던 임수 같은 경우는 양수죠. 양의 수에 해당이 되고, 남자 같고 아니면 성향이 좀 거칠고 좀 이렇게 저돌적이고 한 그런 수, 그 다음에 대수라고 해서 물의 양이 개수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옛날에 이런 우화가 있죠. 개구리가 우물 안에만 살다가 우물 안에서 헤엄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지겨운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봤더니 우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데 저것이 또 하늘의 다인 줄 알고 이렇게 또 지내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물 떠먹기 위해서 조랑바가지를 내렸는데 그걸 타고 올라가서 새로운 세상을 봤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놀던 우물 말고 더 큰 어떤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듣게 되고 욕심을 부리죠. 나는 그 큰 물을 보러 갈 거야. 그리고 나는 그 큰 물 속에서 살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거기를 찾아갔는데, 거기가 바로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과 바다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엄청난 차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 개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렇게 큰 호수 같은 경우는 바로 대해수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했어요. 맑고 깨끗함, 청징함이라고 그랬어요. 청징함. 그래서 청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맑고 맑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물물이라고 했죠. 우물물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금방 아무렇지 뭐 끓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해야 할 물이고요. 봤을 때 이상한 이물질이 끼어 있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기가 좀 찜찜하죠. 요즘 인천에서는 빨간색 흙탕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물론 거기서 뭐 그 물 가지고 먹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뭐 그릇을 씻거나 뭐 샤워를 하거나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도 옛날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누가 사람을, 이런 말까지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그 공동이 쓰는 거기 저수조 있죠. 물 이렇게 아파트 같은데 위에 이렇게 물 받아 놓는 저수 탱크, 거기다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또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티끌 없이 맑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청량한 그런 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일간인 사람들이 어떠냐면 성향들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떻게 돼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에요. 산사라든가 산에 가게 되면 작은 옹달샘 같은 것이 있죠. 그 옹달샘을 어떻게 돼요? 맑고 깨끗해 가지고 새벽에 그 물 한 잔 떠먹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시원하고 물이 달죠. 그런 물은. 근데 거기에 흙이 이게 쌓인다거나 어떻게 돼요? 뭐가 돌이 굴러 떨어져서 뭐 어떻게 됩니까? 토사가 쏟아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홍달샘을 쓸 수가 없게 되죠. 흙탕물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토를 보게 되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흙탕물이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개수 잎과 토를 어떤 걸 싫어하냐면 무토라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친을 하게 되면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되죠. 정관. 그래서 이 정관은 바른 법, 윤리, 도덕, 그리고 여자한테는 남편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정관은 좋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육친으로 봤을 때는 정관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를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개수가 왕토에 의해서 바로 매몰이 돼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 일간들이 사주국세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조금 남자를 싫어하거나 내지는 좀 남편덕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사주가 좀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잡난한다거나 아니면 무토가 많다라고 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런 관성을 적절하게 흙탕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적절하게 절제를 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개수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인 개수의 습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너무 뜨겁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증발해 버리죠. 가끔 제가 라면을 끓일 때 딴짓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에다 물을 부어놓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가스불을 켜놓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깜빡 잊어먹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쫄아서 없어집니다. 그것이 냄비 안에 있는 물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죠? 근데 가스불을 겁나게 세게 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다 그 증발돼서 날아가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겁고 건조하게 되면 바로 증발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를 보는 것도 어떻게 돼요?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제어할 수 없는 토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수라고 하는 것 탁해지기 때문에 매우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개수가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걸 중하지절이라고 하죠. 중하지절. 쉬운 말로 여름인데요. 어떻게 돼요? 한여름이라는 뜻이죠. 한여름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무지 덥고 어떻게 돼요? 건조하다.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부터 시작해서 축월까지 즉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해서 4계절이 돌아가면서 12개월이 있게 되는데 이때 이 12개월 중에서 가장 양이 왕할 때가 5월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도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토가 제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개수라고 하는 것 특징을 말씀드렸죠. 너무 뜨거우면 금방 증발돼 버리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하더라도 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이기 때문에 물의 양이 많지 않은 맑고 깨끗함을 억수로 좋아하는 그런 물인데 토를 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죠.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5월은 어떻게 돼요? 화토가 제왕지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제왕지. 그래서 화토가 가장 왕합니다. 반면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됐건 개수가 됐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절지를 지나 태지에 해당이 됩니다. 절지가 가장 약할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태지는 그 다음 단계죠. 아기가 1살이 돼서 약하나 2~3살이 돼서 약하나 뭐 약한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뜨거울 때 태어났는데 자기는 가장 약할 때 태어났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금방 어떻게 됩니까? 증발돼서 날아갈 수도 있겠고요. 천간으로 또 무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개수는 어떻게 돼요? 금방 토에 의해서 매몰될 처지에 이렇게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일간 자체를 먼저 보존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주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 바로 세상의 주인공인 나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해서 개수가 5월에 태어나서 생존을 해주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개수가 금방 날아갑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그렇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못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사는 사람은 진짜 못 사는 사람들 좀 많습니다. 그러면 서로 지구라고 하는 별 안에서 똑같은 지구라고 하는 그런 별이 어떻게 돼요? 어느 누군가의 소유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사는 모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공평하게 좀 살아야 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죠. 그냥 없이 산다고 힘들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5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화토는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잘 사는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그런 그런 부류라고 하면, 개수는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자칫하면 개수가 말라버리거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에 파묻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약자는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용신치용법, 즉 억부법 중에서 약자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자를 도와주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금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이 수를 생해주게 되면 그런 것이죠. 이제 계속 수가 생조를 받으니까 살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좀 없이 산다라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니지만, 없이 사는 사람들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돼요? 서민들 아니면 노약자층 어떻게 돼요? 생활비를 국고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죠.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어떻게 돼요? 서민층 내지는 기본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돼요?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일단 약자, 그것도 일간인 개수를 먼저 생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인성인 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봐야 될 것, 바로 금, 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수가 금을 얻게 되면 개수가 마르진 않겠죠. 계속 쉬운 말로 땅속에서 안반수가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수가 계속 생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금을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문제는 뭐냐면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금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역지사지로 보는 겁니다. 개수 입장에서 화가 왕하면 개수는 증발돼서 날아가지만은, 경금 입장에서 화가 왕하면 어떻게 돼요? 이 화는 금을 극하게 돼 있어요. 화극금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금이 위축을 많이 받습니다. 억압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러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억압을 많이 받게 되면 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죠.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좀 힘든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사람이 이 A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B라고 하는 사람을 또 C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못 도와주게 막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주인공을 어떻게 돼요? 마음 놓고 도와줄 수 없이 눈치를 보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뭐 수가 있어서 뭐 이런 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수가 이 화를 어떻게 돼요? 억제시켜 주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얘가 C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억제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면 얘가 능히 A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행의 상생상극을 통해서 어떻게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느냐를 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령이 어떤 원령이냐에 따라서 그
희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인성으로서 약한 개수를 도와줘야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게 되면 피극을 받아서 파극을 받아서 생존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비견겁제, 뭐 임수가 아니면 개수라도 있어도 괜찮겠죠. 해서 비견겁제인 임계수가 있어서 화를 억제해주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명식, 개수 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사주의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개수 입장에서 5를 보게 되면 오중 정화가 뭐죠? 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 일간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편제격이 되는데 일간인 개수는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를 지나 태지이기 때문에 매우 약하고요. 그 다음에 오중 정화 재성 자체는 굉장히 왕합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재다 신약 아니면 신약 제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다 신약이나 신약 제왕이나 똑같은 말인데 먼저 뭘 썼느냐, 이런 차이 정도밖에 없겠죠.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재성이 왕하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죠. 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사주 상담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어디서 사주를 봤는데 돈은 떨어지지 않고 잘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유하게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다 신약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유하게 살기는 좀 많이 힘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다 신약인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빚을 많이 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다 신약인 사람들 사주만 볼 것이 아니라, 그죠? 대운의 향배를 놓고 봐서 대운에서 일간을 도와주고 일간을 방신해주고 생주해주는 운이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시 재성이 왕한 운이라든가 관성이 왕한 운으로 가게 됐을 때 돈 빌리거나 투기를 한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하게 됐을 때는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고요. 더 심하면 징역 사리를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다 신약인 사람들은 돈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돼요? 좀 고전 쪽으로 약간 좀 쓸 때는 쓰더라도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다 신약 제왕 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이치는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명식을 봤을 때는 기해라고 하는 연주가 되겠죠. 기해를 놓고 보게 되면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7살이죠. 7살 기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재성만 왕한 것이 아니라 기토라고 하는 것은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다.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같이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 아까 제다 신약인 사주 국세가 어떻게 바뀌냐면 재성도 왕하고 살도 왕한 그런 사주이면서 일간은 약한 국세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다 신약이 아니라 제살이 태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살 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성과 칠살이 너무도 태왕하다. 좀 더 풀이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제살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재성과 칠살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는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가 있어서 반드시 개수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연지를 놓고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다행히 개수가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해수는 해중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5월에 뜨겁고 건조한 날씨를 그래도 유유적절하게 조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공력이 더 커지겠죠. 그런데 지지에 있어서 공력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100배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묘목을 봐서 개묘일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을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제살태왕한 사주의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 쓸데없이 화를 생해주는 역할 내지는 개수의 기운을 수생목해가지고 개수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식신이지만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한다? 못한다? 당연히 못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금으로서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용신인 경금이 되겠고요. 이것은 용신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해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개수의 뿌리도 될 수 있고요. 화가 왕해지면 어떻게 돼요? 경금을 억압하기 때문에 경금 수를 생해주기 어렵죠. 그래서 해수가 화를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근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약해요. 왜냐하면 연지, 월지, 일지 어디에도 뿌리를 둘 수가 없죠. 선생님, 오중기토 있잖아요. 오중기토에 뿌리를 둘 수는 없죠. 물론 오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해서 이 기토가 경금을 생해주는 그런 공력은 있다 하더라도 뭐 경금 자체가 지지에 뿌리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금이 좀 매우 약한 것도 약간 흠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해수가 지지에 좀 암장되어 있는 것도 약간 좀 흠이다. 그래서 사주국세 자체가 틀은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좀 어떻게 돼 공력이라고 하는 내공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내지는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토대를 가지고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한번 보죠.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가 좀 지지에 있어서 약했는데 연지에 있어서 약했는데 시지의 자수를 보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수가 개수일간이 좀 많이 왕해지게 되겠죠. 경금도 있어서 이제 생수하게 되니까 이거는 뭐 개수일간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토 자체도 뭐 이건 살인상생 되니까 오히려 이와 같으면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삼복생안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삼복생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울로 어떻게 돼요?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삼복생안이 아니라 이거를 그냥 일반 화가 왕한 그런 사주, 재관이 왕한 사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금수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이거는 뭐 개수 자체도 크게 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어떤 그 임상을 통해서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옳으냐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가 지났기 때문에 목화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개축시를 보죠. 개축시가 되면은 이거는 7살에 해당이 돼 축토. 그래서 뭐 7살 자체를 이렇게 뭐 매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저것이 미토였다, 축토가 아니라 이것이 미토였다라고 하면 묘미가 이렇게 합을 해서 목이 왕해지기 때문에 일간 수의 기운을 이렇게 설기를 시켜줘서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축토 자체는 어떻게 돼요? 얘는 습토에 해당이 되죠. 습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도 있고 축토 자체는 금이 뿌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통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통근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 자체도 일간인 개수라든가 시간에 있는 개수 자체도 축에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건 경금 자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삼복생안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그냥 금수양으로 가도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 갑인시 같은 거죠.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중간에 묘목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으면 인오가 좀 원격되어 있다 하더라도 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와 같으면은 왜냐하면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하기 때문에 수기가 부족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화를 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월에 개수가 매우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에 묘목도 있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시지 일지 뿌리를 두고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5월의 간목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세력이 좀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경우는 간목은 어떻게 돼요?
해수 자체는 용신은 아니더라도 희신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희신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고요. 일간의 기운도 설기시켜 주는 거니까 약간 기신 내지는 뭐 해신으로 이렇게 보시면 뭐 크게 무난할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경우는 목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경금으로서 목을 제하면 좋겠는데 경금의 공력이 힘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저 목을 제하는 공력은 많이 떨어지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삼복생안을 볼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구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일반적인 사주로 봐서 금수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진시를 보죠. 병진시. 병진시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토는 습토에 해당이 되죠. 술토였다라고 하면 묘수를 합해서 사주가 더 건조해지겠지만 진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거는 습토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습토는 금을 생할 수가 있겠죠. 물론 경금 자체가 신금에 통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개수는 진에 통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 진토 자체는 토라고 하더라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이 병화가 투출하는 것은 이건 썩 좋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하지가 지난 5월이라 하더라도 병화가 월령에 통근하게 되면 이거는 화가 굉장히 염렬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화가 염렬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 경금을 파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안 좋은 용신을 파극하게 되니까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기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으면 수가 살아나서 병화를 제해줘야지만 이 어떻게 돼요? 경금이 살아나서 일간 개수를 생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정사무호 기미시 이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다 화토가 왕해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 경금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나느냐의 문제 있는 것이고요. 무토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게 합불해서 이건 탐합하는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기토는 어떻게 됩니까? 요 개수를 어떻게 돼요? 칠살이 파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사무호 기미시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사주국세라고 본다면 이 경신 신유신은 어떻게 돼요? 인성을 크게 얻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개수가 어머니를 얻는 그러한 상황으로서 개수가 마르지 않고 흐를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원원불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원불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물이 끊이지 않고 흐른다라고 하는 뜻이죠. 불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끊을 절절인데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청징함, 즉 맑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수의 생조함이 없다라고 하면 물이 고여 있게 되죠. 고여 있는 물은 반드시 썩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끼가 끼거나 부유 물질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사시사철 인성인 금을 얻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신시 신유시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한 번씩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